우리 시장은 어제도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사실 어제장 오후 한두 시까지도 상승 추세였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둔화라는 호재의 영향을 받나 싶었는데 시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죠. 미국의 부채 한도 불안감이 커지며 하락 전환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2% 떨어져 2,491선, 코스닥은 0.63% 하락하며 824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우리 시장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라 수급적으로 불안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844억 원, 외국인이 22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은 84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1,329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 쌍끌이 매도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개인이 642억 원, 외국인이 56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1원 50전 상승하면서 1,326원 3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62% 떨어져 64,2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3% 하락해 종가 55만 3천 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0.69% 약세로 종가 86,300원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8% 상승해 종가 78만 3천 원이었던 반면에 LG화학은 2.54% 약세였습니다. 마감가는 69만 1천 원이었고요. 70만 원 선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에서는 기아가 0.11% 올라 9만 100원, 네이버가 0.48% 올라 종가 21만 1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 4.1%, 에코프로가 6.78% 떨어져서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종가가 22만 2천 원으로 나타났고요. 또 한때 80만 원 선을 넘겼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55만 원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면 셀트리온스케어가 0.55% 상승해서 종가 7만 3,400원이었고요. LNF가 4.1% 약세로 23만 3,500원, HLB가 1.52% 하락해 마감가 3만 5,750원이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정부가 중동 국부펀드와 손을 잡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방산펀드를 조성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자동차 부품업종이 업황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구글이 AI 챗봇 바드를 전면 오픈하자 로봇, 기계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과 은행, 금융 쪽도 올랐습니다. 이 증권 업종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증권사 두 곳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20% 이상 웃돌았는데요. 삼성증권 영업이익은 3,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99% 올랐고요.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이익은 2,817억 원으로 같은 기간 비해서 1% 줄었지만 시장 전망치보다는 25% 높았습니다. 또 지배주주 자기자본이 11조 300억 원으로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자기자본 1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여기에 이번 주 실적을 발표했던 키움증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3,8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4%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줄줄이 1분기 호실적을 냈지만 그럼에도 울상을 짓고 있죠.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서 CFD, 차액 결제 거래로 인한 미수 채권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분기 증권사 실적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CFD 사태가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은 고객 채권 미회수로 인한 배손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기타 일반 고객들의 이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CFD 비중이 높아 우려가 제기되는 키움증권에 대해선 일각에서 매수 의견도 나오는 등 이 CFD 영향이 주가에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장 증권사 주가 흐름을 보시면 삼성증권이 0.14% 올라서 마감가 34,850원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0.57% 하락해 마감가 6,940원을 기록한 가운데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2.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93,3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사 3사의 실적도 모두 발표가 돼서 통신종 주가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통신 3사의 1분기 실적은 희비가 갈렸습니다. SK텔레콤이 1분기 영업이익이 4,9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KT와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 반영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KT는 영업이익이 4,8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4%나 줄었습니다. 통신주 주가 상황 좀 확인해 볼게요. SK텔레콤이 1.51% 상승해서 마감가 55,500원이었고요. KT와 LG 유플러스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KT가 0.32% 떨어져 31,250원, LG 유플러스가 0.53% 하락해 종가 11,2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통신업종 내에서 호실적을 낸 SK텔레콤을 주목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SK텔레콤, 편안함 그 자체라는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실적 성장에 배당 그리고 저평가 매력이 있다면서 저변동성 주식으로 제격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업황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죠.